이번에는 재산명시 절차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재산조회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재산조회 신청이 무엇인지, 사례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 재산조회 신청을 하는지, 재산조회 신청할 때 알아야 할 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필요한 첨부 서류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은 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명시 명령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에서 마땅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관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재산조회 신청은 반드시 재산명시 신청이 선행되어야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재산명시 절차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재산조회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김모 씨는 확정 판결문을 통해 채무자 이모 씨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려 했지만 재산을 찾을 수 없어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모 씨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모 씨가 제출한 재산 목록에는 마땅히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었는데요. 김모 씨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재산 명시 절차 이후에는 재산조회 신청으로 다시 이모 씨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모 씨가 사용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다른 기관들을 상대로 재산조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재산조회 신청은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한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을 통하여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재산조회 신청은 재산명시 결정문의 송달불능, 재산 목록에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에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조회 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이 있을 만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조회할 기관의 수에 따라 조회 비용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을 만한 곳을 어느 정도 예측하거나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 절차가 선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있을 만한 곳을 어느 정도 파악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장 먼저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앞서 진행하였던 재산명시 신청 사건 번호를 기재하여 줍니다. 집행권원이란 확정 판결문, 결정문, 심판문, 조정조서와 같이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와 같이 집행권원이 확정 판결문이라면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며칠자에 선고된 판결문인지 함께 기재하여 집행권원을 특정해야 합니다. 불이행 채권액이란 집행권원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액 중에 아직 집행하지 못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액을 뜻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확정 판결문에 기재된 원금과 기간에 따른 이자를 함께 기재하였는데요. 이때 기간에 따른 이자는 재산조회 신청일까지 계산하여 기재하여 줍니다. 신청 취지는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다 라고 기재합니다. 신청 사유는 민사집행법 74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를 말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제출된 재산 목록에서 별 다른 재산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다고 기재하였습니다. 이외에 다른 사유가 있다면 해당 란을 보고 각자 상황에 맞는 사유를 선택하여 줍니다. 그리고 비용환급용 예금 계좌에는
나중에 신청 비용이 환급될 경우 환급받을 은행명과 금융계좌 번호를 기재합니다. 첨부 서류는 집행권원 사본과 재산명시 결정문 또는 각하 결정문,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는데요. 이때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은 채권자가 임의로 발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고 제출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이 있을 만한 곳을 파악하여 재산조회 기간을 선택합니다. 별지를 살펴보면 재산 종류와 조회 대상 기관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조회할 기관의 수에 따라서 조회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 작성한 신청서는 재산명시를 신청했던 법원 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는 법원이 서류를 심사한 후 채권자가 선택한 조회 대상 기관에 신청서를 송달하므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법원을 통하여 재산조회 결과가 담긴 회신서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산명시 신청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재산조회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재산조회 신청은 재산명시 신청이 먼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있을 만한 곳을 파악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각자 상황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 보세요.